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24 시즌 첫 수업이고 지금 윈터로 듣는 학생들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반으로 듣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는요 프로예요. 프로. 우린 프로라고. 여러분이 축구로 돈을 번다. 프로 선수죠. 여러분이 게임으로 돈을 번다. 프로 선수예요. 여러분 프로입니다. 생각을 해봐. 너네가 축구로 돈 벌 건지, 너희가 왁구로 돈을 벌 건지, 너희가 농구로 돈을 벌 건지, 게임으로 돈을 벌 건지 생각을 하시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적인 능력으로 돈을 벌 확률이 되게 높고, 여러분 지식에 있어서는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거를 뭐 고1 데리고 얘기를 백날 해봐야 잘 몰라.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고3쯤 됐으면 그때는 그냥 선택지가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3시 반 수업하고 7시 수업은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함을 여러분한테 때때로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린 그러려고 모인 거니까.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됐으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목적에 따라서 월드컵 경기 나가려고 하는 거지, 나 혼자 거기서 헬스하러 온 게 아니잖아. 목적이 맞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우리는 월드컵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16강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힘든 것도, 심장이 터질 듯한 괴로움도 견디셔야 된다고. 자, 당장은 여러분이 공부의 기초 체력이나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오셔야 되고, 제가 얘기했었죠. 지금 전국에요 수능 국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5명이 안 돼요. 전국에 인강 포함. 매가고 대성이고 뭐고 하는 그 5명이 안 돼. 솔직히 5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신뢰도 문제 풀었던 거 우리 중학생들 기억나죠? 영광으로 듣는 학생들 있을 텐데 그냥 수학 문제예요. 그냥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봐야 풀리는 건데 자꾸 그거를 30년 전, 20년 전 시절의 영역으로 보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이야. 30년 지나면 1906년이야. 무슨 일이 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시절의 10년, 10년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요즘의 10년이요 아예 다른 세대예요. 다른 시대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근대화는요 일제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1945년 이후에 급속하게 70년, 80년 동안 근대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시대는 변할 거예요. 그냥 방법 없어요. 적응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런 측면에서 국어라는 과목이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수학에서 여러분한테 법지식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달의 소녀 추처럼 7년 동안 30억 벌어놨더니 정상금 7천만 원 주는 그 상황을 미연에 망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그 법을 수학에서 가르치겠냐고. 영어에서 가르치겠어요? 국어밖에 못 가르쳐요. 돈 문제 국어에서밖에 못 가르쳐요. 왜? 선택 과목의 유불리, 영어의 절대평가화, 학생들 공부 부담 줄여줘. 어떻게? 국어하고 수학밖에 안 나왔어. 사실상 국어가 전 과목 다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잘 배우라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전통적인 국어 국문 교과기도 했지만은 번교과의 도구교과의 성격으로서 지금 1교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자가 28명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진 시험인 거고, 아시겠습니까? 전국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5명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잘 따라오세요. 자, 법은요 이달의 소녀 추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으려면 20대의 베이노처럼 계약서 한번 잘못 써가지고 인생이 10년씩 묶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으려면, 잘 모르는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계약들은 7년에서 10년이야. 인간 강사 계약이 기본이 7년이야. 7년 동안 굉장히 불리하게 해요. 계약 자체가. 골 때려요. 막 몇백억씩 소송 걸리는 거 일도 아니고.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서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없으면 무조건 빠그라진다고 보셔야 되는 게, 세상에 수많은 계약서들이 존재하는데 변호사들이 뭐 자기 전공도 아닌데 알 게 뭐야. 변호사들이 아는 건요 법적인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쪽 분야에 종사해봤어야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최대한의 판단을 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거지 변호사한테 맡긴다 그런 거 없어. 책임은 결국 니네가 지는 거야. 변호사 비용 내고 했더니 변호사가 잘못 알아가지고 빠그라졌어? 변호사 책임 없어요. 결국 니네 책임이야. 니네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가르치는 거야. 법을. 왜?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사인한 모든 계약서에 무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지셔야 돼. 여러분 보호자가 져야 돼요. 니네가 지는 게 낫겠지. 그럴 거면 지금 제대로 알아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은 크게 네 가지 흐름이 있어요. 계약 관련된 지문만 네 지문이 넘어요. 수능에서. 첫 번째 지문이고 난이도는 쉽습니다. 안 쉬웠니? 굉장히 쉬운 지문이야. 굉장히 쉽게 볼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저랑 공부하다 어떤 느낌인지 잡히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지문을 접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법의 위계인데요. 왜 그러냐면 봐봐. 2단락 초반부에 뭐라고 들어가냐면 사법이라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되게 의도다분하게 여러분한테 법적인 체계를, 법적인 지식 체계를 잡아주려고 노력한 거고, 지금 이게 6월 평가원이요. 2019학년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지문이 좀 이따가 볼 수능 지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2단락, 3단락, 특히 3단락에서 보세요.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 그리고 그 아래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 그럼 이미 벌써 법적 위계를 모르면 지문 내용의 이해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뜻이고, 선생님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풀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누가 그러던가요? 그럼 서울대 나오셨어요? 국어교육 전공하셨어요? 전문가인가요? 심장수술해야 되는데 피부과 의사가 왈가왈부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야 그냥. 제발 좀 정확하게 배우시고 입 좀 다물라고 하세요.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 체계를 모르면 문제 풀기 되게 어려워지고, 그 선이 어디까지냐? 평가원 기출이고 EBS야. 그럼 여러분 혼자 보기엔 또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좁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잘 듣고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물론 저도 이제 한때 법 전공했고 한때 법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 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을 가르칠 만한 깜냥이거나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알아, 씨발. 아무것도 몰라. 내가 오버워치 2 얘기하면 안 돼. 왜? 나는 광물이거든. 내가 놀 얘기하면 안 돼. 난 광물이거든. 근데 이건 얘기할 수 있어. 수능 국어에서 바라보는 법이 무엇이고, 수능 국어에서 법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수능 국어 차원입니다. 보세요.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서 법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헌법에 위배가 되면 그것은 무효가 돼요. 아무리 입법부에서 제정을 했더라도. 그래서 헌법은 최상위 법이고 법들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기본 3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헌법, 민법, 형법이에요. 자, 그럼 민법은 뭐냐면 사법의 대표 주자예요. 사법은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민법이에요. 법적 용어로서는 사인과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이 지문에서 2단락 첫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개인과 개인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사법입니다. 됐죠? 따라옵시다. 자, 그러면 사법과 반대되는 거니까, 사사로운 것과 반대되는 거니까 뭐겠어요? 여기는 공법입니다. 형법은 공법이에요. 따라서 얘는 개인과 공권력 관계예요. 슬슬 형법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도 모르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깜빵 가야 돼요. 법은 원래 그래. 아시겠어요?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룰 건데 지금 수능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쪽이죠. 왜냐하면 보통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민사소송법은 빼고 압도적으로 이쪽이죠. 하나 더.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 시험으로 뭘 치겠어요? 형사소송법 쳐야 되겠지. 형법 쳐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계속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들을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용 적용하는 것을 절차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2019학년도 6월 수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법계는 법의 시스템에 대한 건데, 예를 이런 거야. 부족사에서는요, 뭔가 누가 문제를 터뜨리면, 야, 일단 좀 우리 원로들 한번 모여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부족회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게 관습법 체계예요. 그러니까 약간 원시적인 법들이고 아직 이젠 거의 안 남아 있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 사람들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 법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고, 대륙법계가 뭐냐면 법들이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서 그대로 있는 내용대로 적용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누가 봐도 명확해. 예를 들면 절도죄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져 놨고, 자동차의 규정을 정확히 정해져 놨어. 그래서 자동차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하면 안 돼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기죠. 킥보드. 이거 뭐니, 킥보드는 도대체? 자전거니? 라고 하기에는 동력단치가 달려있어. 그럼 이건 원동기인가? 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뭐지 이거? 였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진짜 막 인도도 질주했다가 막 사람 받았다가 난리 난장판이 됐던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성문법 체계는요,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화된 법이고, 여기서 유추해석이라는 이런 게 금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의 기준에서 가야 돼. 어떤 글의 기준에서 가야 돼. 법 조항의 기준에서 가야 돼.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개별적인 사례들이나 뭔가 예외적인 대응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거를 제정을 하려면 일단 국회로 가야죠. 국회의원들 아무리 바쁘신데, 저기 이제 해외 연수도 많이 가셔야 되고, 많이 바쁘신데, 선거되고 많이 바쁘신데, 또 이런 법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규정해야 돼. 끝이 안 나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몇 만이었지? 100만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근데 국회의원이 3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게, 또 이러면 또 욕먹나? 왜냐하면 300명밖에 안 돼요. 이 험난한 시대에, 이 사회가 변하는 시대에 300명 데리고 법을 다 제정한다?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행정부가 지금 입법부 역할을 많이 대신하고 있어요. 그 지문도 좀 이따 나올 거야. 다시. 자, 반면에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요, 판례법이야. 그래서 판례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적용하기 쉽고요. 반면에 객관성 떨어지지. 됐어? 근데 우리나라는 얘라서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법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다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륙법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성문법, 근거 법령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 수능 독서진을 보면 항상 근거를 먼저 잡고 갈 거예요. 왜? 그 근거가 있어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법치 질서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예외적인 게 항상 나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PS 구조 대응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은요, 철저하게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인 논리와 수학적인 논리와 국어적인 논리와 일반인의 논리와 조금씩 달라.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수능 국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어적인 논리로 제가 잡아드릴 거고 그 과정의 차이도 알려드리고 공통점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A 이퀄 B는요, 완전한 동치명제란 뜻이야. 얘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같아. 그런데 이거를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얘를 언어로 쓰면 A는 B이다잖아. 근데 국어에서는 내 마음은 호수야. 벌써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수학적인 논리, 수학적인 언어와 국어적인 언어가 다르다고요. 이 차이를 모르면 박살나는 거야. 아시겠죠? 마찬가지야.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조교쌤 중에 한 분이 연대 수학과예요. 근데 이제 그냥 카톡 부서에 갑자기 뭐가 딱 보이더라고. 봐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인간의 70%는 물이다. 그래서 이과 감성과 문과 감성이 달라. 이과 감성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 주변의 70%는 물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역시 이과 감성.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냐? 인간의 70%, 인간 몸의 70%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70%의 인간은 물이라고. 만만하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연대 수학과 감성이야. 연대 수학과 감성. 이런 것도 알잖아. 눈이 녹으면 이과 애들은 뭐라고 하고 지들끼리 좋아해? 액체 상태의 H2O 이러면서 지들끼리 좋아하고. 문과는 눈이 녹으면 봄이 와. 이게 이제 문과적 감성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갑자기 벙쪄 있지? 이런 상황 맥락이 다르잖아. 국어적 언어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지문을 이미 다뤘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 수업을 기존에 들어서. 그런데 이제 24 버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교하게 다듬기도 했고 다시 한번 흐름과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세요. 이걸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봅시다 이제. 전체 지문은 이렇게 틀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3, 4, 5단락을 아예 이렇게 표 처리라고 빼놓은 이유가 있어. 얘는 그냥 표 처리해야 돼. 아시겠죠? 그게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1단락 도입을 질문으로 해요. 야, 방충망 파손되면 누가 고쳐야 돼? 이거 중요한 거 얘들아. 너희가 서울로 대학을 갔어. 원룸방을 구했어. 월세집을 구했어. 근데 이미 들어갈 때부터 뭐가 박살나 있었어. 내가 대충 고쳐 쓰다가 또 박살났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세를 구하거나 새 빌리는 거죠. 빌릴 때는요. 정확하게 그 동영상 다 찍어놓고 애매한 하자 같은 것들은 다 사진을 찍어야 해. 왜?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또는 법정 내용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고 여러분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내가 깨지도 않았던 걸. 억울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방충망 파손되면 누가 고칠 거야? 법적으로는 누구래? 임대인이래요. 건물주래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했으면은 임차인이 해야 될 수도 있대. 문제가 생기죠 벌써. 야, 계약하고 법이 다른데 법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야? 두 번째, 법과 다른 계약을 했어? 위법이죠. 위법. 법을 안 지킨 거잖아. 야, 그럼 법적 불이익이 없니? 같은 게 1단락 주제 도입으로 딱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거야. 왜? 얘는 사법이니까. 그래서 개인 간의 자유를 인정한 사법이기 때문에 일단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인정해 준대. 아니 잠깐만. 그러면 다 계약을 인정을 해줘야지. 왜 얘는 벌금을 물리고 얘는 계약도 무효인데다가 벌금까지 물려? 설명했어야죠. 그게 바로 비례 원칙이야. 왜? 너무 이 인간들이 반사회적이고 부도덕적이면은 그거를 제한을 해야 돼. 대신에 최소한으로 하겠대. 그래 주제는 계약자의 원칙과 비례 원칙이요. 다 필요 없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 정답이 딱 하고 고칩니다. 계약자의 원칙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계약은 자유다. 대신에 반사회 부도덕 그러면은 비례 원칙으로 제한을 하지만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걸 이해 못하면 답이 굉장히 고달프게 나오고요. 이거 이렇게 처리해내면 그냥 5분 컷 아주 이지한 지문이에요. 그냥 5분 컷 나와야 돼. 이 정도 난이도. 요즘 수능에서. 되셨죠? 필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기 일단은 한 10초씩만 좀 잡아주시고 저기 한 30초 정도 잡아주시고 오세요. 라이브라서 영상을 좀 떠야 돼요. 그 사진 다 찍어서 올려주셨죠? 필기하세요 여러분. 필기하셔야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좀 빡세게 갈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집중력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 힘들면 중간에 나가서 쉬다 와도 돼.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좀 영광 드는 애들 있잖아요. 힘든 거 아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힘들면은 쉬어. 그냥 자도 돼. 누워서 자. 대신에 졸지 마. 졸아도 되는데 그냥 자라고요. 졸리면. 진짜야. 나 되게 내 캐릭터 모르는구나. 난 재워요. 왜? 차라리 5분 10분 자고 나면 더 집중력이 생기지. 근데 졸고 있으면 계속 1시간 동안 이렇게 헤드뱅잉 하다 가. 그러니까 자. 진심 괜찮아. 자. 그리고 자면 내가 느끼겠죠. 씨발 수업이 존나 재미없구나. 반성해요. 저는. 괜찮으니까 자. 재미없으면. 힘들면 나가서 쉬어도 돼. 괜찮아. 진심이야. 정말 괜찮아 얘들아. 제 캐릭터를 아셔야 돼요. 정말 괜찮아요. 봅시다. 자, 그 내용 그대로 들어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앞으로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배울 거야. 항상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이야. 토픽 세팅이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한옥되어서 누가 고칠 거야? 자, 첫 번째, 이 같은 지시어 같은 거 잘 잡으라고. 민법조문에 의하면, 자, 근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왜? 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래? 첫 번째 대답. 건물주가 책임지세요야. 됐죠? 그러나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대립되는지 보세요. 계약서 내용이 있죠. 즉 법 내용과 다른 계약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질문이에요. 이처럼 요약정리야. 1단락 주제는 뭡니까? 법률 vs 계약. 첫 번째 문제. 맞죠? 법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야? 두 번째. 계약 내용이 우선이야? 잠깐만, 너 이 계약을 왜 법대로 안 했어? 불법했네? 위법했네? 어떻게 할래? 벌금 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단락, 2단락 넘어간 이 포인트가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그래서 제가 토픽 세팅 핫플레이스라고 쓰고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주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잡을 건데 법지문이기 때문에 근거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사법, 사사로울 사자, 개인과 개인에 관련된 법이다.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녹색으로 현관펜 치는 것들은 전부 다 수학에서 공식이고 개념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되게 잘못 공부하는 걸 보면 항상 풀이 과정을 쉐로 외우려고 그러거든. 아니야.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하면 그냥 풀려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잠깐 잡고 계세요. 어떤 잼민이 하나, 우리 고2 올라가는 잼민이 하나가 개매고 있어. 얘가 국어는 1등급 나왔어. 내 덕이죠. 제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 잼민이는. 제가 다른 잼민이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1등급이라고 내가 인정하는데 걔는 진짜 내가 붙들어 놓고 시켰어. 맨날 수업 시간에 자는 애야. 근데 국어 1등급 나왔어요. 전교 2등 했나 아마 걔가. 전교 1등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수학을 한 4등급 나오는 애야. 옆에서 존나 낑낑거리고 있길래 답답해가지고 뭐하냐 이러면서 5초 만에 풀어줬더니 애가 오 대박 막 이러면서 존나 놀라는 거야. 나는 그게 더 놀라워. 야 이거 어떻게 5초 만에 못 풀지? 여기서 놀라는 거. 걔는 이걸 어떻게 하면 5초 만에 풀지? 라고 하면서 놀라는 거야. 근데 내가 딱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수학적인 개념이나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알고 이해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때려 외웠구나. 왜? 중학교 때는 두뇌 성장이 그만큼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 자, 예를 봐봐. 여러분이 호날두로 태어난 10살이라고 치자. 오케이, 호날두 싫어. 메시라고 합시다. 메시도 키가 좀 작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음바페? 좋아, 음바페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음바페 10살 음바페야. 10살 음바페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5살 음바페보단 지금 빠르겠지.
5살 은바페한테 내가 질 것 같아요? 좋아. 그럼 3살 은바페. 은바페 3살일 때랑 나랑 100m 달리기 시합한다고 해봐. 그건 내가 이길 것 같아. 근데 은바페가 15만 돼도요. 나 그냥 점이야. 100m 달리기 하면 은바페 저기 이미 가 있고 난 한 50m 뛰고 있을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성장이 더디니까 여러분이 정보 처리 능력도 더딜 수밖에 없으니 그냥 때려 외웠을 거예요. 왜? 풀이 과정이 짧으니까 외우면 돼.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된다니까. 이젠 여러분 피지컬이야. 잘 들어. 프로 선수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어요? 지금 버티시면 돼. 잘 따라오세요. 자, 2단락 초반에 이게 법 지문이니까 근거를 세팅했다 그랬다. 그래서 뭐가 원칙이야? 계약자유 원칙이 원칙이야. 단어 뜻을 보세요. 자유잖아. 뭐가? 계약이. 그럼 계약은 맘대로 해라야. 법보다 우선이겠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 그래. 계약이 우선이래. 따라서 계약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법에 속했니? 따라서 뭐라고요? 법 vs 계약이야. 계약이 우선이래요. 됐죠? 알았어. 야, 그럼 위법한데 어떻게 할 건데? 괜찮아. 그걸 뭐라고 하겠대? 니네 맘대로 하세요. 임의대로 하세요. 임의라는 게 니네 맘대로야. 그게 바로 임의법규래.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자, 그냥 뭐라고? 계약이 우선인데 다만 계약이 없어? 그러면 법률해. 됐죠? 그러면 1단락에 대한 대답 됐죠. 계약서 우선이고 계약서에 없으면 법 우선. 법적 불이익 당연히 없다요. 왜? 자유니까. 3단락.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대요. 그게 뭔데요? 첫 번째,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계약 자체도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은 있어요. 계약은 우선이래. 이게 뭐래요? 단속법규래. 오케이. 단속법규는 다시 한번 뭐라고? 법적 불이익 있고요. 계약은 오케이래요. 반면 임의법규는요. 당연히 계약이 오케이야. 계약이 없어? 법이 오케이야. 당연히 자유니까 뭐도 없어? 벌금도 없어. 3단락은 왜 벌금을 줄까? 예시가 나와 있네요. 공인중개사는 예시죠. 왜 그럴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요.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자기 물건을 팔아버리면 당연히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유리한 정보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 벌금은 물리지만 그렇다고 계약 자체는 뭐 부정하진 않겠대. 넘어갈게요. 4단락. 한편 선생님 밑쪽에 있는 뭐 급부 이런 내용은 처리 안 하나요? 할 건데 저랑 구조 처리 연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중점을 더 버리면 여러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과장해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된다고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다 읽었겠지만 저도 읽었어요. 계속 볼게요.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는 법적 불이익이 있고 효력도 없대. 자, 보세요. 법적 불이익이 있대요. 두 번째, 효력도 없대요. 이게 뭐야? 강행법규래. 그럼 봐봐. 계약 자체가 무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계약에 따라서 요구를 할 수도 없지. 왜? 계약이 무효니까. 두 번째, 이미 해버렸어? 그럼 뭐야? 부당이득이야. 부당한 이득이니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반환 청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사무장 병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의사 고용해가지고 의료행위 하는 거. 이런 게 강행법규래요. 그럼 끝났나? 아니래. 왜? 아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경우래. 왜? 너무 쓰레기 짓이야. 그러면 당연히 계약 X 이익도 못 받아 같은 거래요. 알겠어. 잠깐. 근데 읽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왜? 아니 계약자의 원칙이라며. 계약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며. 그럼 자유롭게 해줘야지. 왜 벌금을 먹이고 심지어 계약을 부정하지? 6단락이 이유가 나왔겠죠. 뭐 때문이래? 국가가 개인 간 계약에 개입한 게 지금까지 내용의 요약이죠. 3단락, 4단락, 5단락 내용이죠. 아니 이상하잖아. 왜? 2단락 주제에 따르면 계약자유 원칙이라며. 그런데 지금 2, 3, 4단락이 계약자유가 제한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렇구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함이구나. 개입해서 입법 목적 달성하려는 거구나. 대신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으로 해주래. 최소한으로.
그게 뭐래? 바로 비례 원칙이래. 됐습니까? 이 느낌으로 전체 지문이 수학 문제풀이처럼 잡히셨고 그게 이렇게 구조 처리가 되셨어야 됐고 그걸 표 처리하시면 간단하게 풀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게 순탄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문의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퍼즐이 약간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 수능 지문이다 보니. 그 벌어진 틈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메꿔드릴 거고 그러면 큰 그림 속에 완성된 조그마한 그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퍼즐 속에 비어있는 퍼즐이 수능에 딱 나왔더라도 아 이게 이 그림으로 맞춰지겠구나가 보이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도 쉬울 겁니다. 필기 잡으셨어야 되고 저랑 표 처리하는 거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자, 표 처리를 해야 풀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쉬는 시간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일단은 첫 번째 뭐라고요? 계약자 원칙이요. 당연히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가 있지만 얘네는 일단 자유 원칙에 따라서 특히 임의법규 첫 번째 문제 여기다 잡으시면 돼요. 카메라. 계약 vs 법이었을 때 당연히 임의법규는 계약이 우선이에요. 단속법규도 당연히 계약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법적 불이익 봐봐. 법을 안 지킨 거잖아. 하지만 법적 불이익 얻고 있고 있대요. 심지어에는 법이 우선이래요. 그럼 이상하죠? 왜? 지금 아래쪽으로 갈수록 자유가 제한되잖아. 그럼 이 자유가 제한되려면 법이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타당한 근거는 어디서 왔다? 네. 토픽 2. 비례 원칙에서 왔다. 비례 원칙 왜 가져왔다? 반사의 부도덕 두들겨 패려고 왔다. 다만 제한을 한다면 최소한의 제한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비례 원칙이다. 이걸로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걸로 문제는 다 풀려요. 진짜로. 자, 여기 한 20초 잡고 오세요. 20초 잡고. 필기하셔야 돼요, 저 표. 이 표를 여러분 스스로 그려야 돼, 얘들아. 여러분 수학에서 조건방정할 때 표 그리죠? 물론 안 그리고 푸는 애들 있겠지. 잘 났고 비꼬는 거 아니야. 진짜 잘 났고 그건 이제 수학에서 그렇게 하시고 국어는 표 그리세요. 아 선생님 전 잘하는데 너가 전국 28등 성적표 갖고 오면 네 맘대로 해. 아니야. 100분이 199만 찍어서 와도 네 맘대로 해. 난 그럼 노터치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100분이 98, 100인 애들은. 저 잡지 말고 얘를 봐요. 애들 필기 속도가 지금 좀 더뎌. 저는 전국권에서 놀아봤기 때문에 전교권 말고 전국권에서 저는 경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알았는데 국어는 전국 28등 아니면 그냥 해. 네, 문제 있어요? 문제 있다고? 저 이쪽으로 와. 쌤 이쪽으로 와요. 일단 카메라 이쪽으로 와. 잠깐 영상 끊어요. 잠깐 영상 끊어. 실장님 데려. 시작합시다. 자 봅시다. 얘들아 그냥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려고 정답부터 한번 볼게요. 봐봐. 글의 주제가 뭐였니? 비례원칙이요. 비례원칙이 뭐였니?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 입법 목적 달성이죠. 다시 비례원칙이라고 하면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 정확하게는 일부 제한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긴 해. 어떻게? 최소한으로 제한. 그럼 제한하면 제한할 만한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서 C는 cause 원인이고 E는 이펙트 결과야. 인과로 뭘 달성한다?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 그럼 봐봐. 단속법규는 법 vs 계약에서 계약 오케이지만 뭐가 없어? 뭐가 있어? 법적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봐.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 건 당연히 자유가 일부 제한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례 원칙 적용된 거잖아요.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정답 3번 끝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주제만 정확하게 잡아도 정답이 보이게끔 설계가 된 거지. 자꾸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 내용이 있냐 없냐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고. 자꾸 여러분의 어떤 사고의 궤도를, 삶의 궤적을 그 시절로 움츠러들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1번 선지 볼게.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 자, 임의법규잖아. 우리 이미 했죠. 뭐가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야. 2번도 주제 묻고 있는 거죠. 계약 자유 원칙, 자유. 임의법규가 더 자유롭죠. 왜? 법적 불이익 없으니까. 4번 선지. 그래, 이게 지금 비례 원칙이잖아. 단서법규 정도의 제한으로 가능하면 단서법규로 해야지 왜 더 심한 걸 쓰냐는 거야. 맞잖아. 자유는 최소한으로 적용하려면 그러면 더 심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5번 선지. 강행법규를 위반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청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그 무효를 해결하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좀 달랐잖아. 끝. 정답 3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주제 구조 핵심 원리를 잡는 거지 세부 내용을 털어내는 거는 중요한 능력이 아니야. 왜? 그건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훨씬 잘해요. 중세가 아니야. 성경 그대로 사는 유교 경전 그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야. 진리는 항상 바뀌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선택,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봐. 지금 일단락 도입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대답이 두 가지로 됐었다. 첫 번째는 뭐였어? 법에 따르면 누가 한다? 건물주. 법 vs 계약에서 뭐가 우선이다? 계약이 우선이다. 자, 그럼 위법했죠. 계약 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지만 불이익은 없다. 좀 급하게 쓰면 천천히 쓸게요. 법적 불이익 없음. 됐죠? 1번.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뭐 따라가야 돼? 법을 따라가니까 법대로 하자면 누가 진다? 건물주. 불이익 당연히 없다. 기억 오케이. 바로 3번으로 가볼게요. 계약서 내용 있어. 그럼 당연히 계약서대로죠. 법적 불이익 없죠. 정답은 기억 디귿 끝. 됐죠? 이 느낌이야. 굉장히 쉬워지죠. 요 정도 5분 컷 나와야 돼. 고2는 알잖아. 니네 2학기 내신 뒤져. 수능보다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요. 아, 진짜. 선생님들이 별 생각이 없으시게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법이나 경제처럼 요즘 학생들이 어려운 포인트를 잘 잡아서 내신으로 내시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고2들이 내신하면서 훅 성장을 하긴 해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2 때 내신 비문학을 좀 수능형으로 안 다룬 학교들은 고3 때 진짜 고생을 하는데, 그나마 이적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은 되게 괜찮았고, 난이도 생각해봐. 너희 내신 지문이 훨씬 어려워, 사실은. 이것보다. 할만한 거예요. 잘만 배우면.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봐봐. 항상 이런 비교대조 공통점 묻는다 그랬어. 얼마나 쉬운지 아니? 기억과 니은이 뭡니까? 저 따라오세요.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야. 그럼 공통점 차이점 물어볼 거 아니야. 공통점 뭐야? 둘 다 법적 불이익이 있대. 차이점 뭐야? 계약 우선 법 우선이래. 공통점 법적 불이익 둘 다 있대. 끝. 황당하죠. 이걸 줄글로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찾지. 아니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거나. 주제구조 잡고 있어봐. 그냥 바로 보이지. 법적 불이익 있잖아. 둘 다 끝. 됐어요? 공통점 끝. 됐어요? 이 느낌이라고. 이 느낌. 쉽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야. 근데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 수업을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요구됐던 국어 시간에 요구됐던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해본 적이 없는 거지 사실 되게 쉬운 거야. 오히려 벽에 부딪혔던 학생들은 재수업 되게 쉽다고 그러고 되게 좋다 그래. 굳이 비교하긴 싫어. 근데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 기준으로 하면 대치 학생들이 있을 거고 목동이나 뭐 송파 학생들이 있을 거야. 이쯤 얘기하면 알아먹니 혹시? 좀 달라 느낌이.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야.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송파라고 뭐 목동이라고 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간 지역색도 있고 해마다 학생들의 특색도 있는데 이게 뭔가 이 받아들이는 느낌에서요. 공부량이 부족하면 뭔지를 모르고요. 공부량이 있으면 부딪혀봤기 때문에 저거네 라고 확 깨달으면서 확 변하고 오는 거거든. 작년 우리 고3들에서 제가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웠어요. 올해 고2들은 좀 공부를 뒤질 때까지 하세요.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하루에 16시간을 좀 찍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뭔가 승부가 나요. 인생에서. 이쯤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5번. 자,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잖아. 바로 답으로 가볼게. 자, 봐봐 얘들아. 봐봐. 1번 선지. 야, 이게 지금 이단락 대원칙이 사법이잖아. 왜 사법 적용을 안 받아요? 두 번째, 저 따라오세요. 지금 봐. 얘는요. 아예 그냥 해. 자유야 완전. 왜 완전 자유야 예를 들면. 얘는 계약 인정해줄게. 근데 너 벌금은 내라. 일부 부자유예요. 얘는 아이씨 그 계약 안 돼. 법대로 해라. 벌금도 내봐 일단 좀. 얘는 많이 부자유예요. 왜 이렇게 간 거야? 자꾸 못된 짓을 하니까. 자유 제한의 정도가 심해지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벌금을 왜 부과했어? 반사회 부도덕 일부 있었으니까. 그게 계약하고 뭔 상관이야? 맞잖아. 벌금 부과와 계약의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 없다고. 논리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논리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런 게 구조 아웃이라는 거야. 이게 내용으로 보면 헷갈린다니까. 구조로 봐야 돼. 구조로 봐. 벌금 부과와 계약 효력의 관계가 뭐가 어디 있어? 없어 그런 거. 일단 1차적으로 벌금 부과를 해서 야 좀 하지 마라. 더 심하게 하네? 좋아. 너 벌금도 내고 계약도 틀렸어. 법대로 해. 이렇게 자유를 점차적으로 제한할 뿐인 거지. 법적 불이익과 법을 지키냐 계약을 지키냐의 관계는 없다고. 논리적 관계는. 그게 뭐야? 정답 3번이잖아. 왜? 이게 뭔데 얘들아?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뭔데? 이게 어떤 개념인데요? 이 글에 나와 있는 주제야. 주제라니까? 그래. 주제는 두 개밖에 없어. 이게 비례 원칙이잖아. 이해가 안 돼요? 자, 30초 드릴 테니까 지문의 마지막 단락 비례 원칙 읽고 이해한 다음에 3번 선지 적용해봐. 잡고 계세요. 이게 라이브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봐봐. 이미 목표는 마음대로 하세요, 야. 뭐 괜찮아. 단속은 좀 그런데 좋아. 계약 인정해줄게. 벌금은 내. 이거 좀 선 넘네. 야, 씨발 안 돼. 벌금도 내. 깜빵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즉 벌금만으로는 안 되니까 계약도 무효잖아요. 벌금만으로는 안 되니까 계약도 무효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봐. 벌금 부과, 자유 제한. 일부. 자유 제한을 많이. 왜? 얘네가 반사에 부도덕하니까. 그게 뭐야? 비례 원칙이잖아. 그리고 봐. 2, 3번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봐. 1번 선지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이거야. 야, 대원칙이 뭐야? 사법이지? 맞잖아요. 사법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계약자유 원칙이지? 그런데 너희가 좀 잘못을 했어? 좋아. 벌금을 부과할게.
많이 잘못했어? 벌금 갖고는 안 되겠다, 야. 깜빵 가자. 됐어. 이게 주제잖아. 계약자의 원칙과 비례 원칙. 이 사고 흐름을 봐야 된다고요. 자꾸 선제 하나 놓고 OX, OX 하는 거는 진짜 많이 봐줘도 고1 때까지 많이 봐줘도. 그건 여러분 시중 해설지 수두룩 하니까 그냥 혼자 봐요. 근데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중학 수학 같은 거야. 기본기는 거기서 해. 그게 정 안 되면. 글을 못 읽잖아. 요즘 나는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웃겨요. 웃겨. 뭔 놈의 문해력. 참. 여러분 문해력이 뭡니까? 문자를 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야. 반대말이 뭔 줄 아니? 문맹이란 뜻이에요. 너희 문맹이니? 너희 글 못 읽어요? 우리 할머니가 글을 못 읽으셨어. 숫자를 못 읽으셔가지고 예를 들면 배인호 010-8384-5420 제 진짜 번호요. 거셔도 돼. 거셔도 되는데 어차피 안 받아. 씨발. 하루에 한 20통 정도 스팸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그걸 못 읽으시니까 저한테 전화하고 싶으시면 옆집 할아버지한테 가서 눌러달라 그러셨어요. 그게 문맹이야. 옛날엔 그랬어요. 글 못 읽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읽지.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뜬금없이 문해력, 뭐 문식성 이런 단어들을 교수님이 쓰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야. 그 시발점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게 맞아요. 근데 문해력이라는 단어는 요즘 시대에 쓰는 문해력은 저런 의미가 아닌데 자꾸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약간 저거 볼 때마다 좀 불편한데 다시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글 전반적인 흐름은요. 계약과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래? 기본적으로 사법이니까 계약을 자유롭게 해줄게야. 근데 너희가 선 넘어? 그럼 일단 벌금 부과로 제한을 한번 할게. 많이 선 넘어? 벌금 플러스 아예 법으로만 해. 계약 무효야. 라고 자유를 많이 제한할게. 계약 자유가 원칙이지만 비례 원칙으로서 사회 안정도 꾀하는구나. 당연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3번이 보이는 이런 흐름인 거라고요. 이해하셔야 돼요. 표정.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할 건데 잠깐